네, 김효일주입니다. 2022년 이민년 그 신년 운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김효일주에 대해서 이제 한정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요. 육식갑자 중에 이제 김효일주가 한 가지가 되죠. 사주의 경우의 수가 워낙 많습니다. 한 50만 가지가 넘어서 그 많은 걸 일일이 다 해석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고요. 그래도 오늘은 김효일주에 한정을 하니까 육식갑자 중에 하나니까 50만 개 나누기 한 60 하면 한 8천 가지 정도로 이제 그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도 제가 여기에 이제 천간하고 지지에 여기 연, 월, 시 이런 아직 모르죠. 그 다음에 지금 월하고 시는 천간 지지를 갖다 모르는 상태지만 제가 최대한 이걸 한번 대입을 해서 한번 정확도를 한번 높여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김효일주인데요. 일단 김효일주가 어떤 사람이냐를 좀 봐야 되겠죠. 김효는 이제 천간과 지지가 다 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극적일 수도 있고 조금 능동적이 아닌 소극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내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김효가 지금 기토가 묘를 보면 12운성상 병지에 해당됩니다. 병지, 여기 병지에. 이 병지는 이제 역마지죠. 역마지라는 게 이제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토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효일주 실제 만나보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굉장히 명랑하고 밝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생각하는 어떤 김효일주보다는 굉장히 좀 능동적이고 사고가 좀 적극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묘의 지장간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갑하고 을이죠. 갑하고 을인데 갑하고 을이 이 12운성상 묘를 보면 이제 녹지하고 왕지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12운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지장간 얘기하고 12운성 얘기하고 하니까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 이제 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거 잠깐 내년 한번 신년운세 본다니까 보러 왔는데 재미로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굳이 용어를 이해하실 필요 없이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결과에만 주목하시면 되고요. 명리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갑목하고 을목이 있죠, 묘에. 그럼 이게 이제 기토 입장에서는 이게 관성이죠. 관이라는 건 직업, 직장을 의미합니다. 직업, 직장. 근데 이게 녹지하고 왕지에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반듯하다는 거예요. 녹지는 일정한 어떤 그 직위를 의미하는 거고, 왕지는 굉장히 어떤 최고의 단계의 이제 왕성한 기운을 의미하는 거니까, 관이 녹왕지에 있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직장인의 사주죠. 직장인, 그리고 회사원, 아니면 공무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활동적이니까 이 사람은 직장에서 동적인 일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팽대나 굴리고 사무직으로 이렇게 있지 않고 김효일주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활동적이고 움직이는 어떤 그 보직을 가질 확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김효일주가 그래서 나름대로 굉장히 이제 그 행동 반경이 넓다 보니까 이해심도 많고 굉장히 호탕합니다, 의외로. 이러한 김효일주가 내년 2022년 이민년을 본다고 이제 한다 그러면, 자, 기토가 임수를 보는 거죠. 기토가 임수를 보는 거는 토국수, 토가 수를 극하니까 이 극하는 거는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이 되는 건데, 기는 이제 음의 천간이고 임수는 양의 천간이고, 그러니까 음양이 다르니까 발을정으로 가죠. 토가 수를 극하니까 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재가 되는 겁니다. 정재는 굉장히 좋은 거죠. 내가 열심히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겁니다. 이러한 돈이 들어오냐 안 오냐는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김효일주가 내년 이민년에는 임수하고 임목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임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봐야 되고 우선 그 다음에 세운 지지 임목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일단 이 임수라고 하는 정제는 반듯한 정제 좋은 거죠. 사길신입니다.
이 임수를 볼 때 작동을 한다는 거는 천간 5합에서 임수랑 합을 하는 천간을 봐야 돼요. 그러면 보면 이거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인데 2022년이 임인년이니까 요 임하고 합을 하는 거는 정화죠. 정화하고 정임합을 하는데 임수가 이 합을 천간에 있는 정화하고 합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지에 있는 지장간하고도 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을 하는 게 명암합이라고 합니다. 명암합. 드러난 천간하고 지지의 지장간을 명암합이라고 하고 세운 천간 임수하고 천간의 임수는 다 드러났잖아요. 다 그 속에 암장되어 있지 않고 드러난 거를 명합이라고 해요. 명합. 이 명합은 합이 돼서 이거는 합거라고 해서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합을 해서 나가요. 이건 나가는 걸 의미하는 거고 세운 천간 임수하고 지지의 지장간이 있는 정화하고 합을 하면 이거는 합생입니다. 합이 돼서 생산을 한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운천간 임수를 기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지의 지장간의 정화를 봐야 돼요. 천간의 정화를 보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지지에 어떤 지지가 정화가 있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자부터 해가지고 쭉 해까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수를 해주기위해서 지지의 지장간을 쭉 지금 나열해놨죠. 그럼 정화가 어느 지지에 있나를 보게 되면 요 술토를 보시면 여기 정화가 있죠. 여기 미토를 보시면 여기 중기에 또 정화가 있죠. 오화를 보면 본기에 여기 또 정화가 있죠. 이렇게 해서 다 여기는 정화가 있는 겁니다. 정화가 있는 거는 술토, 미토, 오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화, 미토, 술토에 정화가 있으니까 기묘일주가 내가 만세력이나 어플을 열어서 내 사주를 넣어서 봤더니 기묘일주가 오미술이라고 하는 지지가 있다 한다 그러면 내년에 돈이 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돈이 들어와요. 근데 그 돈이라는 건 정제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뭐냐면 세운 천간에서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는 얘기는 기존에 그 평소에 어떤 그런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좀 본인한테 좀 강하게 느껴지는 어떤 재적인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재성은 이 재는 남명 입장에서는 여자를 의미하죠. 배우자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남명 입장에서 기묘일주인데 내 사주에 오화나 미토가 술토가 있는 경우에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화, 미토, 술토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뭐 성을 봤는데 뭐 잘 된다던가 아니면 뭐 없던 그냥 여자친구가 생긴다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 돈도 들어오고 여자도 뭐 들어오고 다 들어오느냐 가능하겠죠. 근데 그거는 좀 뭐 욕심일 수가 있겠고 어쨌든 본인이 그건 알겠죠. 만약에 내가 뭐 여자친구가 있던가 아니면 뭐 결혼한 남자라면 돈이 들어올 것이고 또 이제 그 반대일 수도 또 있겠죠. 예. 아무튼 남명 입장에서는 돈하고 여자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지의 지장간에 있지 않고 이 임수가 만약에 이제 이 천간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합을 해서 이렇게 나가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기토 입장에서는 정화가 인성이잖아요. 이제 뭐 물론 편인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새로운 어떤 기발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나 뭐 내가 뭘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공부나 이제 그 일부 명예도 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돈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내가 새로운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인성 계약도 되니까 계약을 한다던가 그 계약도 좀 약간 독특한 계약이겠죠. 정인이 아니고 편인이니까
그러한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아니면 내가 내 공부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인성의 어떤 그런 물상으로 인해서 들어온 돈을 가지고 내가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미토나 술토나 뭐 이렇게 오화가 없이 그냥 임수만 들어왔다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올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뭐 자월이다. 내가 자월에 태어났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임수가 이렇게 보면 임자는 여기에 왕지에 해당됩니다. 12조가. 이거 굉장히 좀 센 거예요. 센 건데 뭐 여기서 뭐 오화로 깨지지 않고 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 그러면 이거 이렇게 구성이 된다 그러면 좀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묘일주가. 근데 이게 이제 파가 구성되니까 어떤 사연이 있으면서 일부 좀 약간의 어떤 좀 과정을 거쳐서 그냥 쉽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 뭐 갈등을 겪은 후에 좀 돈이 좀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천간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이잖아요. 인은 이건 지지죠. 지지가 이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그 사주 원국 연월일시 팔자명리만 보시게 되면 그건 두리뭉실합니다. 뭐 인생 전체를 보기 때문에 뭐 기묘일주가 뭐 이제 뭐 다른 걸 다 본다고 그런다 그러면 뭐 재물운이 좋네, 직장운이 좋네, 뭐 자식운이 좋네, 뭐 학업운이 좋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 일뿐인 거죠. 그냥 정해진 거잖아요. 실제 알고 싶은 건 내가 내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런데 이 세운에서 오는 거는 형충회합을 봐요. 지지가. 천간은 형충회합은 있지만 일단 작동 원리는 일단 이거는 합을 보는 것이고 지지에는 이거는 일단은 충하고 형, 그 다음에 합, 일부 이제 뭐 이제 회도 이제 봅니다. 요 네 가지인데요. 형충 이제 물론 이제 파까지도 보고 원진도 보고 합니다. 뭐 이제 그런데 이게 대표적인 거니까 이걸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초보자나 이제 사주명리가 좀 짧으신 분들은 형충회합이 굉장히 복잡해요. 뭐 10년 이상 공부를 해도 잘 모르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데 아무튼 쉽게 제가 설명드리면 요 인이 작동하는 원리를 잘 봐야 돼요. 인은 일단 충을 하는 지지가 신이죠. 그 다음에 형을 하는 게 사하고 신입니다. 내년에 호랑이 띠 요 인은 인신충을 하고 인사형을 하고 인신형을 합니다. 요 신은 충도 되고 형도 되죠. 그 다음에 인이 합을 하는 건 인해합, 육합이 있죠. 그 다음에 인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요 합은 이제 회는 이제 삼합과 방합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이 시간에 얘기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이건 좀 빼고요. 어쨌든 요렇게 한다 그러면 지금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를 한번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인목의 지장간은 무병갑일에서 다 이거는 그 양의 천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양의 천간입니다. 사화는 지장간이 무경병이죠. 이것도 다 양의 천간입니다. 임수의 지장간 무임경이에요. 다 양의 천간이에요. 천간은 일양 일음이 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뭐냐면 일양 일음이죠. 갑기, 을경 다 일양 일음으로 이렇게 합을 합니다. 근데 여기 천간이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인목은 사하고 신을 보게 되면 지지의 지장간이 나와서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 인신사 지장간은 전부 음이죠. 전부 다 양이죠. 그러면 음의 천간하고 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천간에 기묘일주 천간에 음의 천간이 이렇게 떠 있다 그러면 이건 요 육친성에 대해서 실입니다. 잃어요. 그런데 양으로 다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일양은 일음으로 합을 하지 일양이 일양으로 합을 하지 그러니까 합이 안 되는 거죠. 합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합이 돼서 일양 일음은 합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드러난 천간하고는. 그러니까 지지의 지장간하고 합을 한다 그러면
드러난 천간하고 합을 한다 그러면 실 이렇게 되는 건데 인신사는 지장간이 다 양이기 때문에 기묘일주가 음의 천간으로 있다 그러면 음의 천간에 해당되는 거는 이거는 실, 양의 천간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득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잘 봐서 이거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기묘일주인데 이제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하고 신이 없으면 해당이 안 돼요. 인이 작용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 지지가 작용하는 거는 충형회 합인 경우에 작동을 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사하고 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무탈해요. 변화가 없다 보시면 돼요. 근데 사하고 신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득하고 실의 어떤 입장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천간이 음이다 그러면 실, 천간이 양이다 그러면 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묘일주가 내년 이민년인데 내 사주에 인하고 사가 없어요. 없으면 이러한 득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나타나지 않고 아까 얘기한 천간의 임수가 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미신을 갖다가 이제 보시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들어온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임수를 본다고 해서 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춰줘야 임인의 임수가 작동을 하고 일정한 조건이 갖춰져야 요 인목이 작동을 하니까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충하고 형을 봤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합을 본다 그러면 이는 해수하고 이제 합을 하죠. 여기 만약에 해가 있다. 해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만약 여기 있는 건 또 양상이 틀려져. 여기 있다면 해묘 이렇게 이거는 또 목에 이건 저기 반합이에요. 반합. 이거는 이제 목은 기토 입장에서는 관성이죠. 만약에 요렇게 해수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직업 직장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해수가 여기에 있다. 그럼 여기에 합을 하죠. 요 해수는 돈이잖아요. 기토 입장에서. 이거는 돈이 묶이는 거예요. 그 묶인다는 건 내가 돈이 있는데 마음대로 내가 못 쓰는 거죠. 만약에 내가 뭐 돼지띠다 그러면 요 인의 합으로 묶이기 때문에 요 2021년 1년 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요 해가 돼지띠가 아니고 내가 해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해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직업과 직장의 관성의 변화입니다. 이직이나 아니면 새로운 직장을 얻던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여명 입장에서는 관을 취하는 거니까 남자를 얻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얻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합이 또 있죠. 인의 반합은 삼합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죠? 인이 삼합을 하는 건 인오술이죠. 그러면 인오가 있다면 이건 반합을 하잖아요. 이건 인오는 화의 그 반합입니다. 반합. 뭐 국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강한 겁니다. 인오도. 이거는 화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인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인오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계약을 의미합니다. 계약. 만약에 뭐 기묘일주가 5월에 태어났다 아니면 말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에 내가 인성이 이제 좀 강해지는 거니까 내가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험 합격 운이 굉장히 높아진다든지 이렇게 돼서 임수를 잘 본다 그러면 내가 계약으로 인해서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내가 뭐 시험 합격을 해가지고 뭐 그런 걸로 뭐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뭐 교육계통 교육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가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뭐 기묘일주가 이민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주목하는 게 일단 돈이에요. 돈이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한 7대3 정도로는 기묘일주가 내년에 돈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한 3, 4 정도는 이렇게 돈을 이제 쓰는 경우는 천간에 이제 정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은 돈이 들어왔다 나가는 거죠. 아무튼 기묘일주 내년에는 금전적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일부에서는 이제 관성을 취하고 재성을 취하니까 남녀 입장에서는
뭐 여자친구를 만나다든가 아니면 뭐 남자친구를 만난다든가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 일부 계화군이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사주가 구성되면 또 계화군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묘일주 뭐 이민년에 나름대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이상 오늘은 기묘일주 여기까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